년 2월 1일, 그리고 천기 14년 전력 1월 11일이죠. 오늘이 그럴 겁니다. 11일 킹스리포터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문형진 전일국 이대왕을 대신해서 나온 팀 엘더 본부장하고 윤호숙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대왕께서 청정궁을 세우시고 궁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천일국의 국기를 보여주신 다섯 군데 날씨를 우리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화면이 나오는 걸 조금 더 기다릴까요? 왜 안 나올까? 이제 나왔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대왕께서 계시는 테네시 청평은 현재 기온이 영상 1도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최고 기온이 5도, 그리고 그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됩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좀 올 것 같네요. 밤 늦게 온다고 하는데 최저 기온이 3도, 그리고 내일은 역시 6도까지 올라가면서 가끔 비가 오겠답니다. 여기 그 펜실베니아 동북 지역의 그 천리궁 지역은 현재 영하 6도입니다. 그런데 맑은 날씨고, 그리고 오늘은 1도까지 겨우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좀 맑은 날씨인데 가끔 구름이 끼겠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좀 춥고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답니다. 맑고 이제 그 일부 흐리는 날씨가 되고, 내일은 뭐 partly sunny,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맑은 날씨가 뭐 대체로 맑은 날씨죠 뭐 그냥. 자, 텍사스가 춥네요. 그 텍사스는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3도입니다. 그리고 freezing rain, 그러니까 지금 이건 freezing rain 뭐냐면은 또 도로면이 차가워가지고 그 비가 내리면서 오는 거예요. 얼음. 네,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그런 날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최소한 앞으로 60분 동안 계속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얼음이 12mm에서 25mm. 야, 그러면 25mm면 2cm 반이잖아요. 굉장히 그건 그렇게 얼음이 생기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 최고 기온이 0도. 텍사스로서는 이건 굉장히 춥네요. 그런데 실제 체감 기온이 영하 5도입니다. 이거.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그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내일은 그래도 3도 영상으로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체감 기온은 그래도 역시 영하 2도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눈까지 오겠답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조금 고생이네요. 자, 이제 한국의 순천을 봅시다. 현재 3도. 순천은 벌써 밤 10시를 넘었으니까 이제 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그런 얼음이 낀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8도, 최고 기온이 8도인데 그리고 내일 밤에는 영하 4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 괜찮네요, 날씨가. 자, 일본의 군마현 마에바시를 보면은 7도, 현재 기온이 7도고요. 그리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니죠. 오늘 밤에 최저 기온 지금 밤에 들어갔으니까 1도고, 그리고 내일은 8도까지 올라간다. 그런 예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님의 말씀 봉독할까요? 아버님 말씀 천성경, 지포 천성경 한태평양 섭리 이 중에 제1장 21세기는 해양시대 1815페이지. 밤이 지나가게 되면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반대의 세계가 됐습니다. 통일교회에는 봄이 오고 사탄 세계에는 저녁, 밤을 향해 지나가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 사탄 세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한 무소망, 절망의 세계이고 통일교회는 절망인 줄 알고 보니 여명시대를 지나 새로운 아침이 옴으로 말미암아
선명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네, 아주.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지금 우리 교회는 밝아오고 지금 있어요. 밝아오고 있는데 사탄 세계는 자꾸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이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94년? 네, 1994년 5월 22일. 예, 그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에 딱 맞는 말씀이시군요. 조금만 더 읽을게요. 네. 문선명 진리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 만세. 이름 한번 좋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선자는 고기 어자와 양양이니까 육지와 바다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네. 선자가 그렇고요. 그 그러니까 한문으로 문선명 진리의 왕국. 맞는 소리. 문선명 진리의 왕국. 엉만세. 사실 지금 이 싸움이 그렇죠. 진리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가 그렇죠, 오느냐 그렇죠. 내가 오느냐.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 예측이지만은 여러분께 너무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진 않습니다. 주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제 예측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달력이 있으면은 5월 11일, 5월 11일 여기다가 양력. 네. 양력으로다가 5월 11일 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늦어도 그날에 바이든이 미국에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니 백신. 네. 완전히 이제 스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바이든이 코비드 관한 공공위생 비상사태 선포를 그날 이제 해제하겠다. 이렇게 어제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가봐야 되지만은 지금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백신을 주사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비상용이거든요. 그게 백신 요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날부로 이제 백신을 안 받아도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철장 축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긋지긋하신가 봐. 네. 또 하나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하신가. 그래서 어제 미국 의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원 그러니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당장 해제하라라는 법을 가결했어요. 자, 이건 하원이니까 상원에서도 그걸 가결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아무리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 중에도 상원 의원 중에도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이든이 미리 그건 5월 11일이 되면은 그걸 내가 해제할 거니까 좀 더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어제 그걸 발표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4월 20일에 참부모의 날이 지나면 이제는 그 악은 꼼짝 못하게 돼 있고. 그래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참부모의 날 행사 잘 정성 들이면 이제는 뭐 이제야말로 그건 잘 모르겠고 뭐 그럴 거야. 뭐 당신 말하면 그 맞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건 사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외국인의 그런 뭐 백신을 받으라라는 규칙이 지금 사실 4월 10일까지거든요. 4월 10일 계속 연장 해왔어요. 4월 10일에 뭐 아주 잘 되면은 4월 10일에 그것이 끝날 것이고, 뭐 아니면은 5월 한 달 더 5월 11일까지 할 수도 있겠고. 근데 늦어도 5월 11일에는
그것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제 그렇게 말한 건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포는 해제하겠다는 거 어제 말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그것은 다른 일이 없는 한은 아마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 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다른 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인가 예측인가? 뭐 아무튼 아무튼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예, 예,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잘 될 것 같네요. 예, 예, 뭔가. 예. 저도 큰 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여명이 밝아오고 있으니까 예, 아버님 말씀으로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가을이 되면은 또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절장 축제 때. 그럼 아이, 그러게 아무튼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마무리 날쯤은 사람들이 참 마무리 날이 6월이거든요. 6월쯤은 사람들이 미국의 식구들이 미국에 올 수 있게 될 것 같은 예측입니다. 그냥 예측.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소식이 뭐냐면은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대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벌써 출마 선언은 이미 작년에 했고. 내년에 선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작년에 벌써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런데 별로 선포를 해놓고서는 별로 활동이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뉴햄셔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그런 출마 활동, 그러니까 캠페인 활동을 좀 했어요. 네. 네, 특히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한 것을 보니까 맥시네트에서는 내가 한 말 전체를 읽은 건 아니지만 별로 말 안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네. 거예요. 왕께서 그 말을 하지 마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안 하신 것 같고 그 대신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이제 평화 협정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지금 우리 생철이는 러시아에도 식구가 있고 우크라이나도 식구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식구의 대부분은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주변 나라들에게 지금 도망갔다 그럴까 피난한 상태지만 우크라이나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이제 나가기 어려우니까 남아서 싸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럽 대륙회장이 말하기를 가끔 유럽 전체 줌 회의를 해요. 그때 러시아 식구도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식구도 들어오는데 아주 토론을 한대. 러시아 식구들은 자기 나라 푸틴 대통령이 옳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식구들은 자기 나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맞다 그러고 그런데 왕께서는 이 전쟁 자체가 나쁜 전쟁이다. 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맞든 젤렌스키가 맞든 이건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지금 나쁜 전쟁이고 빨리 이건 매듭져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식구들하고 우크라이나 식구들이 사실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조금 그쪽으로 가세요. 가운데 가게. 네. 그렇죠. 맞다. 이제 네, 평화를 만들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은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바이든 정권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방산 업체들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보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돈을 주고 있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을
빼고 다른 어떤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보내고 있어요. 약속한 지금까지 약속한 그 금액이 엄청난 저 돈을 거기다가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그냥 거기서 먹는 게 아니고 미국의 방산 업체에다가 돌아와요. 무기를 구입하고 이제 무슨 뭐彈薬을 구입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방산 업체들이 아주 이건 그 대목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특히 그리고 방산업체에다가 또 바이든 정부에다가 정치 그 자금을 또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 평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렌스키를 미국에 초대하고 의회에서 말하게 한 것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어디 그 할리우드에 어떤 무슨 상이 있었는데 에미상인가 하여튼 어떤 상을 주잖아. 거기서도 제렌스키가 그때는 비디오로 나와서 연설을 하고 하여튼 제렌스키는 뭐 가는데 어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그 좌익들 글로벌리스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특히 미국에 왔을 때는 제렌스키가 연설할 때 뭐 기립 박수를 안 보낸 그 의원들이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그 보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글로벌리스트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비난 받아가지고 왜 뭐 이랬어야지 뭐 마치 제렌스키가 무슨 영웅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 제렌스키가 맞다, 푸틴 맞다 이런 소리도 할 필요 없고 전쟁 자체가 말이죠. 지금 당장 멈춰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면은 서로가 좀 잃을 것이 있죠. 뭐 땅을 뭐 잃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건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싸움을 끝마쳐야 돼요. 지금은 뭐 지난주 수요일 예배에서도 이대왕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탱크, 전차, 탱크를 미국하고 나토가 거기다가 보내려고 그러니까 최첨예 탱크를 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전쟁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확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폴란드는 전투기 그러니까 미국의 최첨예 그 전투기가 지금 폴란드에 있는데 그것을 또 우크라이나에다가 보내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 탱크다 무슨 뭐 전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고면은 결국은 러시아하고 나토의 실질적인 전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아무리 여기 우리의 여명이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여명이 오는 거예요. 여명 시대를 지나 새로운 아침이 오므로 말미암아 선명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 좋은 것은 이 최첨단 탱크라든가 그런 것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제대로 쓸 수 있냐 하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뭐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된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다행이에요. 네. 그 사이에 다른 방향으로 좀 이것이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 전쟁이 적어도 금년 내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만 죽겠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핵 전쟁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의 결과가 뭐냐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나토하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내려갈 거예요. 다 내려가요. 네. 아버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싸우면은 양쪽이 내려간다. 화합을 해야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토 사령관이 한국에 갔었나요? 좀 일본에 갔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한국에는 간다는 말만 제가 듣고 실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토 총사령관이 왜 갔냐면은 역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라. 그리고 그저 러시아 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런 메시지를 한국 정권에다가 윤석열 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자제품 하나도 못 팔아먹어요. 러시아가 굉장한 손님이거든. 우크라이나 저희는 안 사요. 그 사람들은 가난해서. 러시아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데 그 바보짓을 하면 안 되는. 아마 지금은 러시아에 수출을 못할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겠죠. 예. 아주 초코파이까지 아주 한국제가 널려 있잖아요. 어디 러시아에? 러시아에. 그 전쟁 이전의 이야기겠죠. 그 지금은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이 자꾸만 이제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니까 그 세계 나라들이 점점 우리가 달러화 말고 미국의 달러화 말고 다른 통화로 교역을 하자 이런 말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남아공 BRICS 이 브릭스 나라들이 자기들의 통화를 자기들만 사용하는 자기들이 교육할 때 교육하는 통화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도는 러시아하고 교육할 때는 또 루피화하고 인도의 루피화하고 러시아 루블화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중국은 또 자기들의 yuan화를 사용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하나의 결과로서 미국의 영향력이 달러화의 영향력이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인 것이고 뭐 이거 당장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그런 미국의 뭐랄까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달러화 대신 뭘 사용하느냐 이건 사람들이 아직 답이 없어요. 그렇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글쎄요, 두고 봐야죠. 아니 물물 교환. 물물 교환? 글쎄 물물 교환은 뭐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렇다고 금화를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세계 중앙 은행들이 금을 많이 구입하고 있어요. 그 전보다도 이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금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런데 별로 지난 20년 동안 별로 안 바뀌었어요.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것은 또 가격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중앙은행들이 많이 구입하고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고 우리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수출하는 나라고 그리고 오펙의 뭐 주도 국가고 그래서 중국이 사우디 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달러화로 석유를 수입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중국 유안화를 가지고 수입했으면 좋겠다, 결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네? 무슨 가치가 있냐? 그래서 사우디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중국에서 무슨 대답이냐면은 우리 금 시장이 있습니다. 뭐 금을 준다면 할 수도 있지만 위안화를 가지고 뭘 사?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다 나쁜데. 그러니까 금을
지금 중국에 와서 금을 사세요. 금을 사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금이 많이 있나 보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까지 금을 많이 구입한 거예요. 아무튼 사우디는 지난 70년대부터 계속 석유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달러를 가져오세요. 달러로만 교체하겠습니다. 해왔었는데 요새 와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새 와서는 뭐 다른 통화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질서가 더 이제 아니 아직 25분인데 왜 벌써 시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뭘 준비해야 돼? 영어 방송.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가 점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혼란스럽다는 것은 바뀐다는 거. 사탄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제 바뀌고 있고 그렇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안 좋을수록 천일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이고 그게 예. 공식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때 잘 살아남아야 돼요. 떨어지지 말고. 잘 살아야 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이죠. 이대왕께서 자주 말씀을 하시지만은 비상 사태 대비해서 어려운 시절 대비해서 가능하면은 금, 은, 라든가 그리고 음식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축하는 것이 역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골 가서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저 돼지 기르고 하여튼 그런 게 최고의 자산이에요. 내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는 진짜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걸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좀 마치고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